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JFK, 라과디아, 뉴요크 공항을 포함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뉴욕시 지원 예산을 모조리 중단하는 이른바 맘다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의원인 공화당 소속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이 2026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연방항공청이 정보 셧다운 장기화로 존 F 케네디, 라과디아, 뉴요크 공항을 포함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38일째에 접어들며 항공교통관제 인력 부족이 심화되자 연방항공청은 긴급 명령을 내리고 40개 고영양 공항의 운항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항공사들은 운항을 4% 감축해야 하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6%, 목요일 8%, 14일 금요일에는 최대 10%까지 줄여야 합니다.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항공사는 초과 운항 한 편당 7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축 대상에는 뉴욕의 라과디아, JFK, 뉴저지의 뉴요크, 테터보로 공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하루 6,000편 중 약 220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200편 미만, 델타 항공은 170편가량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측은 뉴요크 공항에서 하루 12편이 취소되며 승객 대부분을 4시간 내 다른 항공편으로 재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여름 뉴요크 운항을 10% 줄였을 때 지연이 사라졌던 것처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항공청과 교통부 역사상 전례 없는 결정입니다.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할 것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맥코널 판사는 6일 트럼프 행정부의 11월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를 오는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농무부에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농무부는 비상기금 46억 5천만 달러만 투입해 전체 급여의 약 65%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맥코널 판사는 이 같은 조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정부의 계획을 재차 제동, 농무부가 비상기금 외에도 추가 예산을 동원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 연방정부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제2연방항소법원에 연방농무부가 스냅 자금을 부분적으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하고 정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연방법원이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어떤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할지 지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4,200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을 돕는 핵심 복지제도인 스냅은 한 달 급여 규모만 약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뉴욕시 지원 예산을 모조리 중단하는 이른바 맘다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얼 카터 연방 하원 의원은 7일 맘다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가 뉴욕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뉴욕의 연방기금을 지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만 전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뉴욕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 초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자 공화당은 이를 발판 삼아 당내 힘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 외에는 뉴욕시의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욕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기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연방정부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 단위의 승리는 미국의 정치 미래 방향을 놓고 전국적인 이념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의원인 공화당 소속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이 2026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7일 오전 모두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뉴욕주지사에 출마한다고 영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스테파닉 의원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미국 내 최악의 주지사로 비난하며 그의 실패한 리더십으로 인해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렌트, 유틸리티, 식료품 값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1세인 스테파닉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와 폴 라이언 전 연방 하원 의장 밑에서 정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4년 최연소 여성 의원으로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최초에는 온건주의자였지만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트럼프 강경론자로 입장을 바꾸고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하게 옹호한 인물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뉴욕주지사 출마를 본격화하면서 호컬 주지사는 공산주의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자의 무릎을 꿇었다며 뉴욕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담대한 리더가 세워지면 바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주 올겨울 첫 추위를 맞을 전망입니다. 폭스 기상센터에 따르면 이번 주말 캐나다에서 남하하는 차가운 저기압의 영향으로 미 동부 대부분 지역에 한기가 밀려오며 라니냐형 겨울의 첫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 위치한 오데우 인근에서는 시즌 첫 호수 효과 눈도 예보되며 올 시즌 처음으로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최저기온이 화씨 30도대까지 떨어지며 꽤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 낮 최고 기온은 약 53도지만 화요일에는 45도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 최고 50도 안팎의 서늘한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다음 주 초 뉴욕시 전역에서 올가을 이후 처음으로 겨울 한기를 뚜렷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대사관 및 영사관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가 많거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은 이민 신청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침에는 어떤 질환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비자 담당자가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항공기 대여 업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가 오는 12월 1일 맨해튼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공항을 잇는 12분짜리 통근 헬기 노선을 개설합니다. 팬데믹 이후 교통체증과 열차 지연이 일상화된 가운데 교외에 사는 직장인들의 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조비 에비에이션의 자회사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가 헬기 통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노선은 주중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운항하며 웨스트체스터 공항의 전용 터미널과 맨해튼 30번가 블레이드 라운지 웨스트 사이를 연결합니다. 요금은 통근 패스 보유 시 편도 $125,
위보유시 225달러이며 패스 요금은 주 250달러, 월 1000달러, 연 1만 달러에 판매됩니다. 일반 운전이나 메트로노스 열차 이용보다 비싸지만 이동 시간은 단 12분으로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블레이드의 모회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은 현재 전기식 에어택시 운항을 추진 중이며 연방항공청 인가를 받으면 소음과 비용을 줄인 신형 항공 서비스로 뉴욕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헬기 소음에 대한 시민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 헬기 소음 관련 3.11 민원 신고는 2019년 3,300건에서 2023년 59,00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블레이드는 오는 11월 28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전 운항을 시작하며 허드슨야드 쇼핑객 수송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통상 월 1,000달러 이상에 공급되던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 가격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젯바운드 제약사인 일라이 위고비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내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라이와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약을 최애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며 위고비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젯바운드는 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경우 정부의 비용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50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연내 새롭게 개설될 웹사이트 트럼프 RX에서 직접 이들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적 온라인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사기 광고와 불법 상품 광고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입수해 단독 보도한 다수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4년 전체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억 달러가 사기 광고와 불법 상품 광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메타는 자사 플랫폼이 매일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고위험 사기 광고가 하루 150억 건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문서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도는 메타가 수년째 투자 사기, 불법 온라인 도박, 기망적인 전자상거래 등 각종 사기성 광고의 폭증을 막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자사 자동화 시스템이 특정 광고주가 사기 행위자일 가능성을 95% 이상 확신할 경우에만 광고주를 차단합니다. 그 이하 구간 즉 사기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되지만 95% 미만 확률인 경우 메타는 광고 금지 대신 오히려 광고비를 더 비싸게 책정하는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문서는 또한 메타의 광고 개인화 모델이 문제를 키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용자가 사기 광고를 한번 클릭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이 해당 이용자에게 더 많은 사기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타겟팅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메타의 앤디 스톤 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문서들은 메타의 사기와 사기 광고 대응 방식을 왜곡한 선택적 인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톤은 10.1%라는 매출 기여 추정치는 과도하게 포함된 수치이며 실제는 더 낮다고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새로운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로는 메타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금융사기 관련 조사 등 각종 규제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엄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1,000억 달러 넘는 돈을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엄은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의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며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가 넘고 2,000억 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한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최종 판단하면 기업들이 이를 환급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관세 금액이 크고 워낙 많은 기업이 관련돼 있어 환급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전날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올해 연말 소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으로 이어지는 연말 최대 쇼핑 시즌으로 꼽히는 가운데
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연말 선물, 음식, 장식 등의 1인당 평균 약 $900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7에서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매슈쉐이 소매협회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우리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비필수 소비를 계속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다만 장기화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과 무역 불확실성,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관세 영향과 관련해 소매업체들이 필수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일부 관세 비용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뉴욕의 대표 명물인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오는 11월 27일 오전 8시 30분 뉴욕 도심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로 99회를 맞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는 32개의 대형 풍선, 3개의 풍선 기계, 27개의 플로트, 33개의 광대 그룹, 11개의 행진 밴드가 참여해 산타클로스를 선두로 맨해튼 거리 약 2.5마일 구간을 행진할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다양한 테마 공연과 참여용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팀의 공연과 함께 버즈 라이트이어, 팩맨, 슈퍼마리오, 슈렉 양파마차 등 새롭게 디자인된 풍선이 공개됩니다. 또한 레인보우 송어, 해피히포 트리플 스택, 위글풋, 닥스훈트 프리다 등 과거 인기를 끌었던 풍선들도 다시 등장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무대에는 시아라, 릴존, 버스타 라임스, 쿨 앤 더 갱, 미키 가이튼, 티아나 테일러 등 유명 팝스타들이 출연하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목소리를 맡은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도 무대에 오릅니다. 이외에도 주얼, 데비 깁슨, 마테오 보첼리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각주 및 파나마에서 온 행진 밴드, 뉴욕 경찰청 밴드가 참여해 퍼레이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는 올해 10월 들어 전국의 일자리가 15만 3,074개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낙폭 수준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이후 뉴욕에 살던 부자들이 맘다니의 공약인 부유세 등 이른바 급진 좌파 정책을 피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대거 이주할 수 있다는 예상이 확산 중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올해 3분기 들어 디지털 구독자가 46만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분기별 최대 증가폭이며 광고 매출은 9,81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5인 가족 기준 25달러짜리 저가 만찬 세트를 선보입니다. 세트 구성은 칠면조와 스터핑, 매시드 포테이토 등 기본 반찬류로 준비됐으며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판매할 예정입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IBM도 4분기 중 인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IBM의 총 직원 수는 27만 명이며 한 자릿수 비율로 해고될 경우 최소 2,700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 자동차가 올해 4월과 9월 사이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요코하마에 있는 본사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D뱅크는 디지털 뱅킹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말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12개 주에 위치한 51개 지점들과 1개의 드라이브스루 지점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관광청은 오로라 관측지로 유명한 옐로나이프의 블레치포드 호수 산장의 동계 시즌 숙박 금액을 최대 25%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 예약이 필요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4분, 해지는 시간은 4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